반갑습니다. 진박사 잠재력발전소의 진병화입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부 특수목적,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에게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일반계 고등학교 즉 인문계 고등학교는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청의 강제 배정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평준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특수목적, 중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다고 학생도 평준화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은 각자의 소질과 잠재력의 차이 즉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키워줄 수 있는 학교 효과가 큰 학교가 좋은 학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로 진학할까요? 학교 효과가 높은 학교에 가든지 입학해서 학교 효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성취도를 높이든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효과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교 효과는 가장 쉽게 말하면 학생이 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제외하고 입학한 학교가 학생의 성장에 추가로 이바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A는 입학 시에 수학 성적이 상위 20%, 졸업 시에는 상위 5%라고 하고 학생 B도 입학 시에는 성적이 상위 20%였지만 졸업 시에는 상위 15%에 그쳤다고 한다면 두 학생의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A가 학교에서 10% 정도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B는 5% 정도 성장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학 시와 졸업 시의 성적 차이를 학교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모든 학교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중학교에서 동일한 20%의 수학 내신 성적을 보인 두 학생이 있다고 할 때 A 학생이 A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할 때 수학 성적이 상위 5%를 기록했고 B 학생이 B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5%를 기록했다면 A 학생과 B 학생의 수학 성적 향상 정도가 A 학생이 10% 크게 나타나 A 고등학교의 학교 효과가 B 학교보다 10%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는 평준화되어 있지만 학생은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모든 학교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다면 학교 효과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개인이 재학 중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학교가 학생의 성장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학생이 학교 효과를 얼마나 획득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학생의 성취는 가정환경이 결정한다라는 관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은 같은 수준의 학생이라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성장폭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콜만, 마이클 루트 등의 연구는 학교가 학생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효과를 측정하는 핵심 개념은 교육평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풋, 과정, 아웃풋 모형입니다. 인풋 요소는 입학 당시 상태로서 IQ, 학업 성취,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 학력, 동기 등이며 과정 요소는 입학한 학교에서의 경험 요소로 수업, 교사, 교육과정, 연구활동, 토론활동, 학교 문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웃풋은 졸업 시의 결과 요소로 학업 성취, 창의성, 자기주도성, 진로성 숙도, 연구 역량, 인성성 숙도 등이 측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효과는 입학 시와 졸업 시의 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모두의 성장 정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효과를 연구하던 초창기에는 수학 성적 등 학업 성적의 향상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가가치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한 성적 향상보다는 부가가치 개념이지요. 즉, 입학 시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 후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학 당시 전국 상위 1%인 학생이 졸업 시에도 상위 1%라면 학교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우수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 시의 능력을 통제한 후 추가 성장분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효과 또는 학교 부가가치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학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인지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수학, 과학, 언어, 문제 해결력, 연구 능력, 창의성은 물론이고 정의적 어펙티브 영역인 자기효능감, 학습,
동기, 학업 열정, 리더십, 협업 능력, 사회성, 시민의식, 자기만족감 등도 학교 효과 측정 요소에 포함됩니다. 미래 사회는 어쩌면 후자가 더 중요하게 학생 성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 효과는 상급 학교 입시 결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시와 같은 선발 효과와 학교 재학 중에 인지적 정의적 활동을 의미하는 학교 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효과를 높인 학교는 당연히 상급 학교 입시 결과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학교 효과와 효과적인 학교, 즉 학교 효과성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 효과가 학교가 학생 성장에 미친 영향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학교 효과성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 경영자인 학교장이 얼마나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효과적인 학교를 운영한다면 분명 학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학생의 잠재력이 더욱 개발되어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학생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학교 효과가 미미하게 되어 학생 성장이 거의 없게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역성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경영자가 효과적인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 성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학교 효과가 높은 학교는 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학생이 학교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어 분명히 학생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